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유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량 여자 사주 구조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불량 여자 사주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 단편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어쩐다고 해가지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주가 운이랄지 대운, 세운 또 다른 글자들하고 관계들이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무관성의 사주. 선천적으로 관성, 남자가 없는 환경이 더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이 없잖아요. 관이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 관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등등등 있겠죠? 직업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가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기준입니다. 도덕적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이 자가 있다고 하죠. 몇 센치 하는 자. 그 자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30cm 자예요. 이게 30cm 자라고 통일이 돼서 그렇게 도덕적 관념적 기준으로 삼고 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30cm 자가 아니고 자기 기준에는 여기서 이만큼이 어떤 자기 기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물체로 30cm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러는데, 관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 통념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사회의 규범 속에서 모두가 다 어떤 것을 이것이 옳다라고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해 다. 그런데 무관성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가 실력을 쌓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제도가 잘못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맞아 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면은 사회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정말 이것이 2%쯤은 부족했네. 이게 맞네.
이런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만 좋아해. 그리고 딱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딱 아닌 거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그거 있죠. 그리고 안 만나.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준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디다 놓고 봐야 되느냐. 이건 철학적 관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재미로 불량 여자 사주 구조, 이러한 구조는 좀 그런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이것은 남들이 봤을 때는 자유롭지만 자기는 자기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한다. 틀려도 남들이 틀리다 해도 무관이면은 내가 한 번 남자를 좋아하면은 묻지마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관이 없다고 남자가 없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없는 것은 오히려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관이면은 한 번 남자를 좋아하면 묻지마 사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가 저 사람을 기준을 했다. 그것을 변치를 않아. 그래서 무관이기 때문에 통제, 자기 스스로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통제를 약하니까 자기를 어느 정도에 대해서 스톱을 안 하고 가는 거야. 한마디로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주는 자기 사주예요. 재밌으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간목이 있는데 여기 뭐 기미, 진, 병인 관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간목에게는 병금, 신금이 관이 되겠죠. 두 번째, 연월에 비겁이 특히 월간에 있는 사주.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상담하면서 자주 이렇게 이런 걸 실질적으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월간에 비겁이 있는 경우, 금묘화실상, 여기가 그 활실, 이렇게 되잖아요. 초년, 아직 20대, 중장년, 노년, 그런 얘기잖아요. 연월지의 시기에 초중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젊었을 때 이 구간이 그때 거기가 비겁이 있다는 얘기야. 남자 인연이 비겁에게 양보, 다른 여자에게 자기 남자를 뺏긴다. 늦게 결혼해야 된다. 내가 병화야, 병술이야. 그런데 앞에가 병진 정사가 있어. 일단 관. 대운에서 임자 대운이라고 해봐요. 임자는 병에게 임은 편관인데 병화만큼은 임수가 편관이면서도 진짜 자기의 멋진 관이에요. 계수는 정관인데 정관의 귀기가 약해요. 임수는 태평양. 거기서 병화가 쫙 떠오르잖아요. 그 임수하고 병화, 그런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병화가 더 빛나고 병화가 더 귀하고, 그 임수인 바다는 그 병화의 빛을 받아서 더 빛나잖아요. 자기도 빛나고 관도 빛나는 거라 이게 서로가 그 병임축이지만은 그건 개수는 이슬비거든. 해 떴어, 비와버려. 구름 껴버리고 비와버렸어. 병화 입장에서는 내가 멋있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천불이지. 그래, 이제 일단 그런데 병화 입장에서는 원매 내 서방님 왔네 하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먼저
내 앞에 있는 나의 겁재가 정형화돼버렸어. 나한테 올 곳이 없네. 나는 눈이 이쁜데 눈 수술을 했는데 다른 년도 눈 수술한 년이 앞에 하나 있고 요 년은 코 수술하고 눈까지 수술한 년이 있네. 두 년이 썩을 년들이. 근데 서방님을 얘들이 딱까마시 해버려. 환장하겠어. 이런 구조의 여자분이 계신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 첫째, 자기 남자친구를 절대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하지 마라. 둘째, 이제 이것은 그러든지 말든지 상담하면서 이런 구조 보면은 옛날에 아주 친하게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 친하게 말고 아주 친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구조를 흔히 재혼할 수 있다. 남자가 바람나서 나가볼 수 있다라는 다른 여자한테 내 남자 뺏길 수 있다는 그런 구조거든요. 옛날에는 일찍 결혼해가지고 살잖아요. 요즘은 사귀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복잡하잖아, 세상이. 그러면은 일찍은이 다른 남자랑 몇 달 동거해버려. 요즘에는 동거도 하잖아. 어차피 그럼 헤어질 것이요. 그런 액땜들을 해버려야 괜찮은 놈을 자기가 어쩌면 혼식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도 해요. 그 액땜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첫 남자를 뺏기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 자도 정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사합, 이 사와 이 썩을 년이 자사합 해가지고 내 남자를 나한테 오기도 전에 체갑이잖아. 또 이런 구조가 여자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가 또 보자고요. 신축년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이건 보니까 원매 내 돈이네 하고 축에서 신이니까는 고여가지고 금 고여가지고 요 캐시카드 같은 거에 돈이 쪽쪽쪽쪽쪽쪽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이. 그랬는데 앞에 있는 내 형제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요걸 합해가지고 내 돈을 가져가 보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사람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여자 입장은 관이죠. 그러면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 없잖아요. 이거 나눌 수 없잖아. 너랑 나랑 같이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오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니고 쟤였을 때, 여자 입장이었을 때, 쟤였을 때는 어찌됐든 쟤가 오잖아요. 오기 때문에 쟤가 온다는 것은 그래도 돈이 오는 거야. 안 온 것보다는 좋아요. 나한테 올 돈이 100원이었는데 90원은 이 썩을 년이 가져가 불고 나한테 10원밖에 안 오는 거야. 속상해버리지. 이런 구조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늦게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량 여자 사주 구조 3번 상관 경관된 사주. 남자 입장에서 개피곤. 여자 사주가 상관 경관됐어.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개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냥 남녀 관계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개피곤이라고 해서 인간관계라만 놓고 그러는데 병화가 있어요. 상관은 기토나 무토, 개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것은 상관이 관을 보고 있잖아요. 개수는 그냥 이슬비야. 나한테 관이지만 별로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식신은 무게학을 해보고 상관은 이걸 쳐버리잖아요. 갑인데 관은 병금, 정화. 이러면 이제 정화가 목생화하고 상관이죠? 이것은 편관이잖아요. 나를 두드러 패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금이 관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정화가 젖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약이 있는 거예요. 병약사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상관 경관사주가 그렇게 엮어집니다. 이 사람은 능력자예요. 병금은 사회에 있는 사회 악이거든요. 근데 나의 상관은 나에게서 식상은 나에게서 나라는 나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는 재고. 그죠? 근데 나의 행위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쳐버린 거거든. 이런 것들이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 해결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개피곤 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남자를 잘되게 하려는 마음이 커서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 남자를 고치려고 불평불만의 잔소리꾼이다. 해바라기형 여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다. 상관이 정화가 경관을 그걸 하려고 보고 있어. 현관에서 남자를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상관이 관을 보고 있잖아. 경관하고 있으니까 관이 이게 나무예요. 이건 목이에요. 그럼 토가 본인이겠죠. 토의 식상은 금이죠. 가위로 나무를 상관 경관을 하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은 나무가 보니까 삐치닥삐치닥 하고 있어. 이 나무가 남들한테 멋지게 보여야 되니까, 내 신랑이 남들한테 멋지게 보여야 되니까 요렇게 좀 이쁘게 따듬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좋죠? 너무나 과해서 여기 좀 올라왔네 이렇게. 이거 좀 삐뚤하네. 결국 남은 것이 이렇게밖에 안 남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은 마탱이 가버렸죠. 자기 신랑이 마탱이 가버렸다는 얘기요.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불평불만의 잔소리꾼인데, 이 남자는 여자의 그 마음을 상관경관하고 있는 여자를 만났으면은 저 여자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잔소리 한다라고 알아줘야 돼. 거꾸로 알아줘야 돼. 알아주지를 않고 자기를 개피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선생이나 여러분들이나 남자들 다 똑같은 생각이요. 상관을 제압하고 관인소통하는 운에, 특히 정인운의 남자를 만나야 한다. 이게 간목 있고 여기가 경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화가 있었어요. 수운이 오잖아요.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정화를 잡아주잖아요. 그런 운 때 남자를 만나냐 그러면은 제대로 만나질 수가 있어. 근데 재성운에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냐면은 간목 있죠? 여기가 정화죠? 경금이죠? 쟤는 이제 토일 거 아닙니까?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달라드는 거야. 식상, 생재, 재생, 관. 그러니까 관이 더 살아나는데 이게 아차하면은 남자를 만나기는 그 운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돈 보고 만났는데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래갖고 어찌어찌 됐는데 재생살이야. 이 남자가 나를 개피곤하게 하는 거야. 나는 저 남자를 고쳐야 돼. 둘이 꽝! 경제를 보고 만날 수 있다. 직업을 가져 남편에 대한 관심을 일로 돌려야 된다. 관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가져야 돼, 이런 사람들은. 운에 따라 자식 낳고 3년 안에 산다 안 산다며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식상이 자기의 무기잖아요. 식상은 여자 자식이잖아. 관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이지만 어쩔 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어쩐 운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식상의 기운이 약해질 때 관이 설치면서 나를 두드러 패니까. 그러면은 그런 경우 애기만 있으면 그 신랑은 아웃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네 번째, 관살 혼잡이 돼서 한 주. 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정관이든 평관이든 마음은 많으면 좋아보지. 정인이 있고 관살 혼잡이면 틀림없이 남자가 많다. 간목에 개수가 있고 정인이 있고 관살 혼잡이면은 관, 경신이랄지 뭐 개유랄지 여기는 정관, 여기 평관 이렇게 혼잡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는 남자의 인연이 많다라는 것이 이 관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관인상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서 나를 이뻐해줘. 이뻐해 주는데 관은 자기를 세우는 정확한 규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관, 평관이 혼잡되어 있으니까 헷갈려. 저 새끼가 진짜인지 이 새끼가 진짜인지. 근데 이뻐해줘. 근데 나는 받을 폭이 있어. 그러니까는 인연이 많은 거야.
그리고 체면이나 이목을 중시하고 보수적이라 애를 중시하는 성향이다. 절대 함부로 남자나 만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목 입장에서 금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금을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조심하고 사회적 규범이 명확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듯한 사람이고 범주를 안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반듯한 사람인데 남자는 많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함부로 남자를 사귀지는 않아. 남자들은 많기 때문에, 오는 남자들 많기 때문에 헷갈리면서 인연이 막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불량 여자 스타일은 건 여자 입장에서는 따봉이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가 각시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여기서 평관이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평관 정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좀 애매하니 흔들린단 말입니다. 남자가 많이 있으니까 잘 사귈 수도 있잖아요. 왕자인 줄 알고 만났더니 시간이 지나면은 내 맘 몰라주고 나 혼자 외로워하다가 다른 남자가 또 진짜인 줄 알고 갈아치우는 현상이 일어나요. 많으니까 버스 떠나면 또 무인성인 경우는 관사를 한다던데 인성이 없어. 인성이 소통이 안 되니까 주변에 나쁜 남자만 있는 상황이요. 자기 스스로 나쁜 남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다른 사람이지. 그리고 항상 정숙하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기도 그렇게 보여.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썩을 놈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것들이 부침이 있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먹다 보면은 남자를 됐거든 하고 나이 먹을수록 남자를 기피하게 되는 성향으로 바뀌게 돼요. 관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일과 현실적으로 관심을 두고 남자를 기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필수입니다. 복 받는 겁니다. 불량사주 구조. 일지 배우자궁의 충파 원진이 된 사주. 일지 배우자궁에 여기 진술 충 했잖아요. 그 형제간들하고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형제간들 얘기는 별개로 치고 내 일지에 여기가 배우자 궁인데 여기를 갖다가 조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거 원진 치고 충 치고 돌아버리겠네. 이거 자기 사주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 사주가 일주가 만약에 신의 일주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신의 일주가 진짜 이쁜 일주거든요. 병신합 했잖아요. 자기는 남들이 보기에 천간이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인고부부야.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진의 원진치잖아요. 이 둘이 관계는 또 실질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둘이 애증관계야. 대운이나 시운에서 일지를 거듭 충하는 시기에 위험한 부부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듭 충하는 거. 진토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금이 일주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근데 인이 월지가 있어. 그럼 충하고 있어요. 그때가 묘년이야. 연이. 대운이 지지네. 임묘진 목방자 갖고 이걸 갖다가 질러버리잖아요. 신금을. 배우자 자리를. 그럼 배우자가 남아나겠냐고. 만약에 뒤에가 유금이 있어. 신유야. 그럼 이렇게 해서 신유술 하버려. 그러면서 임묘진 목방 짜고 들어온 것이 금목 상전이 일어났어. 자식이 펜 들어주잖아요. 잡아주잖아. 자기 신랑 자리를. 근데 충해.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배우자가 일지가 술이랄지 유랄지 이러면 배우자 궁하고 이것은 자기 사주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궁합을 봤는데 배우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약하다 했을 때, 배우자 자리가 약하다 했을 때 배우자 자리에서 그 기운을 합해가지고 국이 되면은 여기가 살아나거든. 사주에 그건 전체를 푸는 얘기고
월지거충이면은 부모의 반대나 사회적 직업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될 일이 생긴다. 일시지가 충이면 가정적인 충이니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다. 조기 자식을 독립시켜버리라 이 말이에요. 좀 크면 애기들 빨리 내보내버려라 이 말이요. 충과 원진이 되는 사주에서 원진 병신합이죠. 배우자 사주에 이게 일지. 요 진의 원진이죠. 원진 기문이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뭔 경우냐면은 부부가 보고 있으면은 오매정인가 안 보이면은 보고 싶어. 부부관계를 해도 재밌게 해. 원진 기문이잖아. 심지어는 아주 재밌게 사는 사람도 있어. 3명, 4명 어울려서 노는 거. 원진 기문인 사람이. 원진 기문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잘만 서로가 이해하고 격이 좀 된 사람들이면은 닭살 부부같이 살아.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6번째. 일지 배우자궁의 원진이. 원진 쌀은 처음에는 죽고 못 살다가 점점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고 이게 커지면 서로 원망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걸 반복해. 닭살 부부. 얘기했죠? 7번. 관성이 식상에 충을 맞는 사주. 아까 첫 번째 많이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또 들어있어요. 잘 나가던 남자가 관성이 식상에 충을 때려 맞아버린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경금이 식상에 촉을 못 쓰잖아요. 이런 여자 사주를 갖고 있는 것을 남자가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 남자는 직업이 불안정해져. 갑목 입장에서 평관이 있는 정관이 있는 관계없이 이거 관이잖아요. 건강이나 신상에 위험수가 생길 수도 있다. 직업에 불안한 수가 있어. 안정적이지 못해요. 식상이 관살을 때리는 구조인 경우는 상관 대사는 여자의 말빨로 얻어맞는 것이다. 상관. 이게 간목 있고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말이잖아요. 언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빨로 신랑을 조져버리는 것이요. 에? 그리고 식신 제사를 만약에 여기가 병화가 있어. 식신이 이렇게 하잖아요. 식신은 행동력이잖아. 식신이 여기 정관이라고 해봐요. 간목, 정화, 신금. 정관이잖아요. 정관을 쇠로 불어 말로 조져버려. 근데 병화잖아요. 병신합의잖아요. 자기 정관을 행동으로 갖다가. 그러니까 병신합이냐 그러면 뭔 상황이냐. 얼리고 깜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에 더 징한 일이에요. 격투기 선수로 치냐 그러면 병신합이 아니고 그냥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중하는 경우만 있어요. 딱 때려부고 마는 것인데 병신합 이런 식으로 가면은 끌어안고 계속 조지는 거예요. 남자 키 피곤하지. 식신제살은 여자의 몸과 행동으로 얻어맞는 남자의 입장이 될 수가 있다. 무토가 자기의 관이 있는데 경으로 받아 대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 신유술 짜면서 신금이 일지에 있는 인목을 갖다가 받아 대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정관이 겁재나 식세에 합거된 사주. 이거의 개 같은 경우야.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야. 아까는 얘기한 것은 남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 남자를 뺏길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얘기들이 이게 내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남자가 다른 비경에 간다는 것은 남자가 바람을 핀다는 해석일 수 있다. 병화가 있는데 정화가 있고 임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 남자요. 정의가 왜 그러? 이 썩을 년이. 나는 눈이 이쁜데 연년은 코수술도 하고 눈수술도 했어. 이 썩을 년이 내 남자를 정의가 해갖고 쎄쎄쎄 해보네. 확 성질나 보지. 이 얘기는 여자가 남자를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야. 자기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 반성을 해봐야 돼. 그리고 비겁이 많고 여자가 완고집으로 성질이라면 가는 남자 절대 안 잡고는 성향이기도 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견이 많아갖고 만약에 병오잖아요. 병오기 때문에 내가 강하죠. 양인이잖아요. 내가 한 성깔 있어. 근데 이 남자가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를 해.
됐거든? 가려면 가. 가는 남자 절대 안 잡는 성향이기도 하다. 지지, 지장 간의 비겁 속에 관성이 있거나, 관식독림이라고 그래요. 관식독림인 사주들은 자식 달린 유부남과 인연이 있을 수 있다. 자식 달린 총각과 인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장간 속에가 관하고 식상이 있잖아. 자식이잖아.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혼전 임신 하나도 문제 아닙니다. 제살 태가 사주. 제살 태가 사주가 식신 상관 이거의 살을 보잖아요. 관을 너무 많이 보면은 관을 조져버린다. 식상이 많은 사주는 관이 약하고 관이 삐리삐리하고 식상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한테 식상이 강하니까 친절하고 남한테 베풀기도 부지런하고 벌린 것도 많고 뭐든지 나서서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남의 도시락도 놀러가면 자기가 음식 딱 만들어갖고 가고 굉장히 그런 쪽으로 좋죠. 그런데 그 기운이 관을 나장내버리니까는 제살태과사주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제살태과사주가 인성이 약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식상으로 미약한 관살을 박살내버리며 재성마저도 없으면 나중에 감당 못할 뒷일도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 되니 이런 사주에게 남자들이 실제로 얻어터지기 딱 좋은 사주다. 재성마저 없어. 무기야. 병정이에요. 관성은 이임계약.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재잖아요. 여기는 금이잖아요. 경신 이게 이제 금이야. 이게 있으면은 요에 식상이 토생금하고 금생수 이렇게 흘러가. 이 상황에 따라서 인성이 없기 때문에 재생살이 될지 재생관이 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재생살이 됐을 때는 자기가 힘들겠지. 살이 나를 쭈루 패니까. 토생금 금생수였고 수가 화를 조지니까. 그런데 경신이 없으면은 이게 바로 관을 조져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신랑을 아장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신랑이 아장나면 안 되겠죠. 나는 성이 바뀌어져 버렸어. 나는 성이 정가인데 집사람 아이고 어쩔 때 저 인간 성이 저씨로 바뀌어져 버렸어. 내가 정인간이거든. 정인간이라고 했는데 저 인간이 되어버렸어. 이름은 인간이요 성은 저라. 웃으려고 한 얘기고, 여기서 보면은 남자들이 실제로 얻어터지기 딱 좋은 사주인 것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관이 약하잖아. 그러니까는 식상으로 관을 두드러 패니까 여자 입장에서 관을 조져버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두드러 맞기 딱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여자 사주가 양팔동이든 상관없이 여자는 음이에요. 남자는 양이단 말입니다. 남자가 훨씬 더 강해요. 이 관이 아무리 삐리삐리 해도 남자가 두드러 맞기 좋은 사주라고 하지만 이 양이 남자가 빠꼬가 돌았을 때는 이것도 앞뒤도 안 보고 어떤 운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여자를 작살내볼 수가 있어. 완전히 돌아버리면 여자가 남자를 지가 아무리 때려봤자 남자 입장에서는 간지럽게만 하지 그것이 때린 거냐고. 꼬집으면 안 돼. 꼬집으면 아파. 도망가. 때려봤자 안마해 준 거야.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 그건 안마란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가 있어? 남자가 진짜 성질 나가지고 한 방 여자 세려버리면요. 뼈 부러져버리고 떨어져 버려요. 남자들끼리는 크면서 싸움도 해보고 별짓거리 해보기 때문에 알아. 남자들끼리 커서는 싸움 안 하잖아요. 서로 다쳐보니까. 여자들끼리는 어쩌냐 그런 말로 막 하잖아. 남자는 말로도 안 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건들면 문제가 된다는 거 서로 알기 때문에 조심해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이런 사주기가 모르고 남자한테 다다다다 했다가 남자가 어떤 기운을 삔다고 돌았다가 하면 빵! 한 방 했다가 여자는 이제 빵!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자가 너도터지기도 좋은 것이지만은 상황이 음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이라는 힘을 써도 남자는 안마밖에 아닌데 여기서는 10만 써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양인마저 들어있다면 항상 남자를 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다.
이럴수록 조심해야 돼요. 음양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남자는 안마 받고 여자는 뼈가 나가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이 이 사회생활 하면서 원시시대 때는 다들 무엇이 강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 특성대로 자격을 하면서 사는데 사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어떤 규정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관이 정확하게 서서 강하게 살아있어야지만이 어디 가서 행동도 하고 자기 통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이에요. 일지에 식상이 있는 사주. 배우자 궁에 식상이 있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궁에 식상이 있잖아요. 내 궁에 식상이 있어. 여기 갑 입장에서. 식상인데 배우자 자리에 있잖아요. 내 배우자잖아. 오가 내 배우자야. 그러면은 배우자면서 식상이란 말이에요. 배우자면서 자식이야. 배우자가 자식 같아. 자식은 자식이고 배우자는 배우자인데 배우자도 자식 같아. 내가 다 큰 자식 데리고 산다고. 남편이 자식 같아. 남자 입장에서 정관의 기를 죽이는 식상의 성분이 있으니 남자가 무기력지고 기를 펴고 살 수가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편적인 얘기들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사주를 조화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일 났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전부 다 역학관계가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강하게 그러진 않아요. 다 견지하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남에게 잘해주는데 결정적으로 남자가 무능력해지는 것이다.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팔자인 것이다. 무관이거나 관성이 약하면 일지에 식상이 있으면서 관성이 약하면 무관이가 남자가 없잖아. 관성도 베리베리 하잖아. 이게 자식을 선택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